자, ERP 회계 인사 컨설팅에 대한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이론 정리에 들어가서 회계정보의 계정별 처리, 당좌 자산의 배우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현금 가부족이라고 나와 있죠. 현금 가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옆에 보시면 장부상의 현금 잔액과 실제 금액 잔액, 현금 잔액이 맞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 설정하는 임시 계정이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 배웠을 때는 은행 계정 조정표에 이용해서 서로 맞췄었지만 요즘에는 더 금융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전자 뭐든지 다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 맞히긴 잘 맞춰지겠지만 혹시나 안 맞을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인 현금 가부족으로 별도로 처리했다가 결산이 되면 꼭 없어져야 될 계정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현금 가부족은 우리가 일시적 가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의 장부잔액과 실제 장부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으로 원인이 판명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고 소멸되는 계정이며 결산일까지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과부족액은 잡손질 계정으로 처리하고 초과액은 자비익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쫙 풀어볼 겁니다. 이 현금 가부족에서 기간 중의 거래입니다. 기간 중의 거래라는 것은 결산을 제외한 모든 거래죠. 그래서 기준 거래, 기간 내 우리 기간 중의 거래를 기준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 금액이 이것이 현금 출납장이나 마찬가지고 실제 잔액이 내 통장이나 금고를 뜻하는 거겠죠. 항상 우리 기준은 현금 출납장, 장부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장부 잔액이 8만 원, 실제 잔액이 5만 원이에요. 내 장부는 8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금고나 통장에 가보니까 5만 원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한테는 지금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만 원. 그런데 차변에는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 거래 이중성을 우리가 꼭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지만 지금 임시 계정으로서 나중에 밝혀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것이 임시 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차변의 현금가 부족 3만 원, 대변의 현금 3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중 이제 3만 원이 부족한 중에서 집세 2만 5천 원이 지급하였으나 기장 누락이 됐대요. 아, 깜빡 경리가 잘못한 거야. 자, 그럼 현금가 부족은 자,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서 상계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상계 처리 대체해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2만 5천 원이 없어지면서 집세를 기장 누락했기 때문에 집세를 지급할 때에는 임차료라고 분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료로 2만 5천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첫 번째, 두 번째 분개로 인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현금 가부족은 5천이 남아 있네요. 그런데 부족액 5천이 결산일까지 원인이 불투명돼 버렸습니다. 불명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결산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계정으로 먼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한 시간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우리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상계 처리해서 없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 5천 원 남았었죠?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없어졌으니까 맞아 5천 원 현금 가부족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손실로 처리했어야가 여러분들이 결산이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다 뭐 틀리면 다 잡손실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계겠지만 세무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의미냐? 이게 맛이 이것이 자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전기 오류 이게 이 5천 원이 다음 연도에 밝혀졌어. 그러면 정기 오류 수정이 정기 오류 수동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현재 회계는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대죠. 자, 이번에는 장부 잔액이 15만 원인데 실제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15만 원에서 들어왔을 때 장부 잔액은 15만 원인데 실제 금액 13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좀 잘못 나왔네요. 요 실제 잔액이 15만 원이고 장부 잔액이 13만 원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잔액은 15만 원이고 장부 잔액은 이게 13만 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가 장부는 실제 금액은 15만 원이 있는데 장부는 13만 원밖에 없어. 자, 그러면 현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2만 원. 근데 그 이유를 몰라.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세 15,000원이 받아서 기장 누락됐대요. 자, 그래서 현금과 부적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라는 우리가 기장 누락된 임대료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수익에 발생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만 원에서 15,000원이 정부가 현금과 부적이 없어졌는데 과잉액 중 5천 원은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되다 5천 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 2만 원 했던 거 15,000원 현금과 부족은 상계 처리가 됐지만 나머지 5천 원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마저 없애주고 나머지는 잡이익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차변에 있을 때는 대변에서 상계 처리가 되고 만약에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을 때는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보시면 결산의 현금과 부족 및 초과시라고 나왔죠. 자, 장부 잔액은 10만 원인데 똑같이 나왔는데 요번 첫 번째 건 실제 잔액은 7만 원. 밑에 거는 실제 잔액이 12만 원 있었습니다. 결산이에요. 결산. 결산일 때는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결산을 당일일 때 이렇게 현금 잔액과 실제 잔액이 차이가 생겼을 때는 바로 잡손실, 잡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는 10만 원인데 실제 금액은 7만 원이기 때문에 현금이 3만 원만큼 없어졌죠? 그럼 대변에 현금 3만 원이 없어지면서 이게 기간 중에 거래라면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분개가 되겠지만 결산 때 현금 가부족이 생겼을 때는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쓸 수가 없이 바로 잡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밑에 것도 장부 잔액은 10만 원인데 실제 잔액은 12만 원이에요. 자, 2만 원이 더 들어왔죠. 기준거래 때는 대변의 현금 가부족이라고 분개가 되겠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임시계정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을 쓸 수가 없어서 바로 잡이익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결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현금 가부족을 쓰냐 안 쓰냐가 구분이 되겠죠. 봤을 때 보시면 요게 이렇게 천주 주당 12,000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00만 원짜리였었어요. 1,200만 원짜리 있었는데 요걸 만 원에 평가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만큼 손해봤죠. 그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한 거기 때문에 평가 손실 이럴 때는 차액만 가지고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에는 자산의 감소가 우리가 이루어지겠죠. 이번에는 위에 평가정, 위에 주식에 1200만 원짜리, 12,000원짜리죠. 1200만 원짜리를 1500, 15,000원에 계산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1000주 곱하기 15,000원에 해서 1200짜리를 1500만 원을 평가했다는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12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에 평가했기 때문에 300만 원만큼 이득을 받네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자산의 증가를 시켜놓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시에는 결산 때 차액만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진다. 또한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아니고 이거는 평가 손실, 평가 이익으로 우리가 처분하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12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평가했어. 그러면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이란 얘기예요. 밑에 120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에 평가했어. 다음 연도 장부 금액 단기매매증권은 15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평가 금액이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이란 얘기겠죠. 5번 매출 채권.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활동에 발생되는 채권으로 외상매출금, 재고자산의 외상거래에 발생하는 채권과 바드럼, 바드럼이라고 나와 있죠? 자, 바드럼 봤을 때 바드럼 재고자산의 거래 대금은 어음으로 회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신 거고, 그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바드럼을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제일 더 중요한 것은 판멸 목적을 갖고 있는 재고 자산만이 쓸 수 있는 외상매출금, 바드럼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우리가 계정가 먹을 수 있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이란 얘기입니다. 자, 매출채권에 관련된 회계는 매출채권의 발생, 매출채권의 횟수와 양도, 그리고 할인, 대손회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미수채권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 외상매출금 발생할 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상점에 상품 1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그러면 우리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상품 매출했으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했으면 제품 매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15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15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의 상품을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차변에 현금 15만 원이 발생이 되겠죠. 또 외상매출금 발생할 때 둘이 상점의 상품 10만 원을 발생하고 매출하고 대금은 1년 후에 받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은 대변에 가면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반품이 됐어요. 반품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외상매출금은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차변은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불량품이 반품됐다는 것은 상품 매출이 아니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3만 원으로 분계해 줘야 됩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하십시오. 차변에 반품할 때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여러분들이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바드럼입니다. 바드럼은 어음이란 어음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사람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로서 거래 당사자가 2인, 발행인과 수취인 경우 약서금이라고 하고 거래 당사자가 3인 이상 발행인, 지명인, 수취인의 경우에는 환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음 우리가 용지했을 때 그 아이프로스에서나 여러분들 ERP에서는 우리가 자수, 타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배서인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명인이겠죠. 이럴 때는 타수라고 하고 배서인이 없으면 발행인과 수취인만 있으면 이것은 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례별 회계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음을 수취한 경우에는 우리가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어음을 배서 양도한 거죠. 내가 받았던 어음을 남한테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받았던 어음을 양도할 때는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뭐 상품이 들어왔던 뭐가 들어왔겠죠.
한번 읽어보면 일반 상거래에서 외상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했대요. 그 받았던 차변에 있던 받을 어음을 남한테 양도할 때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어음상의 관리의 양도이므로 받을 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이렇게 나왔죠.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한테 또 매입하면서 내가 받았던 어음을 남한테 내 참자한테 준 거죠. 남한테 받았던 것을 남한테 다시 또 주게 된 거죠. 이것이 배서양도라고 하죠. 그래서 배서양도라는 말은 받을 어음만을 쓰는 용어예요. 지급 어음은 쓰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받았던 어음을 남한테 주는 것을 배서양도라고 한다. 그래서 100% 배서양도는 대변의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으러온 경우 할인한 경우라고 나왔죠. 자, 이번에 어음을 할인한 거죠.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기일간에 이자인 할인료를 차감하고 잔액을 만기일 이전 회수하는 경우 어음상 권리를 양도함으로 받으러온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어음을 배서하던 어음을 할인하던 만기가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남한테 주거나 은행에서 할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변에 받들었던 차변에 있던 것을 무슨 변에서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우리가 어음을 할인할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금액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어음을 할인할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인데 어음을 할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요. 그 비용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통합계정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발생할 때 어음을 할인하는 건 좋은데 할인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안에 포함시켜서 분계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으러움은 할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을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만큼 없애주고 나머지는 당자예금, 보통예금은 동조예금 되겠죠. 우리가 실무상에서는 다 당자예금 쪽으로 어음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는 어음금액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할인 달수 뭐 12분의 얼마. 만약에 1년이다 뭐 60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365분의 뭐 60이 되겠죠. 87일이다 그러면 365분의 87. 단 우리가 2020년도는 2월달이 29일이라 2020년도만큼은 1년에 366일로 계산해주고 평달일 때는 다 365분의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할인일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달은 4년마다 한 번씩 따라오죠. 4년마다 한 번씩 1년에 366일이 되겠죠. 자, 받으러움의 발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받으러움의 발생. 이렇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연도에 쓸 때는 이 충당금 대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 가서 없어집니까? 차변에 가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요. 한번 매출채권의 대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거래처 하나의 상품에서 자, 기타의 당좌자산, 단기대여금, 만기가 1년 이내에 빌려준 경우 단기대여금 계정에 기입한다. 만기가 1년 이내로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 단기차입금이란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반대 현상이고, 단기대여금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돈을 빌려줬는데, 여러분들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차이점이 뭐 있냐면, 매출채권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뭐 이런 것들은요. 기타 채권들은 우리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죠. 단기대여금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죠. 이자가 발생되는 거죠. 단 우리가 고정자산을 구입 매각 처분할 때만 미수금 미지급금은 부가세가 있을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미수 미지급금 기타 채권 기타 채무 관련된 빼놓고는 나머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외에 모든 채권 채무는
우리가 부가세가 없는 계정 과목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당기 대여금 회계 처리 시 거래처 하나상에 현금 300만 원을 빌려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차변에 당기 대여금, 대변에 현금으로 돈이 나갔으니까 돈이 왜 나갔을까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10개월이기 때문에 단기 1년 넘어가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근데 위의 대금에 대한 이자 6만 원이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 현금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선급금은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계약금제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하는 경우 선급금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제로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선급금 회계 처리죠. 선급금의 반대말이 선수금이에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금액이 선급금, 선수금은 먼저 받은 금액이 이것은 부채 계정으로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선급금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죠? 차변에는 선급금이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이 되겠죠. 매입 계약한 상품 200만 원이 도착하였대요. 그럼 여기까지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상품 200만 원이 되겠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만 원을 차감했대요. 자, 선급금 대변에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차감해서 없애주고요. 나머지만 1개월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얼마? 180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재고 자산이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미수금.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미수금 계적으로 차변에 기입한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이외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수금은 일상적 판매상의 상품, 제품 위에 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대금 중 미수된 금액이고 미수수익은 우리 앞에서 안 했지만 미수수익은 결산 때 기준에 획득한 수익으로서 아직 현금 수취 및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미수수익은 아닐 밑자 받을 숫자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고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에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익을 이번에 결산 때까지 못 받았어.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겨줄 때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발생시킵니다. 이거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분개하자면은 사무용에 사용하였던 컴퓨터 50만 원을 매각하고 대금을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사무용에 사용했던 비품이니까 요거는 컴퓨터니까 비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매각했으니까 차변에 나중에 받게 됐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재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처리되는 거죠. 위에 컴퓨터에 판매 대금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 들어오고 미수금은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없어지게 되겠죠. 가지급금,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과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인 가지급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금액과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수취한 경우 가계정,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먼저 가지급금은 정해진 달러부터 앞당겨서 임시로 지급한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실무에서는 돈은 가져간 건 분명히 알지만 이유는 알지만 증빙 서류가 도착이 안 된 것들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도 가지급금이에요. 하지만 개인회사에서 사장이 가져간 돈은 인출금이지만 법인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이라고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 회계 처리는 종업원의 부산 출장을 명하고 이해 계산액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차변의 가지급금 15만 원, 대변의 현금 15만 원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해 요즘에 출장 갈 때는 카드로 주기 때문에 분개가 이루어지지 않죠. 실무에서는요. 그리고 다 그 통장에 다 내역서가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가지급 금액의 처리에 또 두 번째, 부산 출장에 다녀오던 종업원의 출장비 잔액 2만 원을 현금으로 반납받았대요.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는 겨우 없죠. 다 쓰고 오는데 반납했을 때는 현금이 들어왔겠죠. 가지급금은 차변에 있던 발생했던 것을 무슨 변에 가서 없어지고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현금 회수 받고
나머지 여비 교통비로 처리해 줍니다. 뭐 가서 밥을 먹었던, 뭡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택시를 탔던, 버스를 탔던, 지하철을 탔던 다 묶어서 여비 교통비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에서는 접대비와 고정자산만큼은 꼭 열애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비용에 들어가서 출장 갔는데 접대했어. 여비교통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회계 처리할 때 접대비와 고정자산이 나오면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내용에 모든 건 다 여비교통비지만 접대비에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접대비라고 또 밑에다 적어줘야 됩니다. 꼭 잊어먹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재고자산,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